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력을 엄청나게 높이 올렸다가 이 영업일째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떨어진 조정 라인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SEC와 리플의 비공개 회의가 취소가 되었다. 자, 그 부분과 함께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SEC와 리플 합의점을 도달할 것이다. 아니면 리플이 승리를 할 것이다. 바로 SEC의 기각을 조건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비공개 회의가 그에 대한 확실한 파괴적 있는 상승력을 보여줬다면 이 비공개 회의가 취소했다 해서 당연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부분으로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물론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는 굉장한 인기가 리플 코인으로 쏠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추월할 정도로 엄청난 거래량들이 리플로 몰려들어왔죠. 자, 우선은 SEC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게 SEC 지난 7월 18일 날짜 이겁니다. 캔슬됐죠. 자, 비공개 회의가 캔슬되었다. 근데 이 이후에 어떠한 나온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7월 25일 날 다시 한번 이 미팅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날짜는 7월 25일 날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세 가지 항목으로 줄어졌어요. 이게 뭐냐? 가처분 신청은 제외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 SEC와 리플 코인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SEC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7월 25일로 이동이 되어서 7월 25일에 비공개 회의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희소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력은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인즉슨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오는 했지만 이 부분이 왜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끌어올리고 있을까? 제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750원까지 하방은 열어두고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757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긴 했거든요. 물론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750원을 만약 뚫고 밑으로 내려갔으면 차트 트레이더들은 이 지지라인을 이탈했으니까 또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750원은 유지됐다.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리플코인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코인이 많이 올라온 단가입니까? 아니죠. 리플코인은 여기 뭐 바로 적진 바로 전 고점 라인이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리플코인 들고 있는 분들은 1,500원 이상이신 분들, 2,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 6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뒤집어고 반등 구간을 가져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많이 올라온 단가니까 난 매도하고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절대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SEC의 힘은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제가 이 약해진 사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고 리플 코인이 왜 SEC와 합의점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1,500원, 2,000원, 뭐 1,000원 이상이신 내 매입 단가를 갖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내 매입 단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러면 되지 않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리플 코인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리플 코인의 매입 단가 높다. 모두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점부터가 얼만큼 중요한 시점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제 바닥 구간이니까 100% 몰빵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매입 단가도 많이 낮아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이런 나오는 시장에 당연하겠지만 비중은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눠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수익 구간 또한 다시 한번 창출해야 되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버려둬도 상관없습니다.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고요.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플코인 하면 SEC가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니플코인 항상 말씀드리지만 니플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엄청 많죠. 자, 상승 모멘텀을 보려면 여기 홈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이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리플 코인의 움직임 또한 당연히 더욱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져가겠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현재 이 시점 실시간으로 트랜잭션 수가 이렇게나 증가세가 높아졌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 또한 활발하게 움직인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말씀드렸던 SEC와의 해당되는 합의건이 언제 나올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니플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 SEC와의 합의설 때문에 다시 널뛴 니플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의 거래량이 전 세계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 니플이고 가장 미워하는 코인이라는 게 바로 니플이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지난 18일 날짜 SEC와의 회의 관측에 증권성 소송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어때요? 취소가 되다 보니까 급락했다. 근데 국내 거래량은 비트코인의 3배 수준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펌핑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EC와의 합의설 이 부분 굉장히 말할 게 많은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지난주에 유세 현장에서 총을 맞은 사진입니다. 자, 총에 맞고도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그의 라이벌인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죠. 바이든 현재 대통령과 해당되는 트럼프 사이에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라고 미국 국민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인지 능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후보를 교체할 것이다. 이번 20일이죠. 토요일 날짜. 토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 경선에 나갈 것이다. 안 나갈 것이다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총에 맞고 다시 일어선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트럼프 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 지금 SEC 말이 나와서 말인데 SEC 위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바로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레임덕 그리고 하방 압박으로 가져올 수만큼 트럼프가 그만큼 막강해졌다라고 한다면 바이든의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바이든의 힘이 떨어진다. 당연히 SEC의 힘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난 청문회 내용.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미국의 CFTC 위원장 누굽니까? CFTC는 상품 선물 거래 위원장입니다. 자, 요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암호화폐의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SEC는 항상 강조했던 게 뭡니까? 코인들 대부분이 다 증권이고 증권성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 SEC 위원장이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죠. 근데 SEC 증권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CFTC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정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하게 SEC의 힘이 증권거래소의 힘이 약해졌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보시죠. CFTC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할을 바란다. 증권과 상품의 정의가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상원 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CFTC 해당되는 암호화폐 규제권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그만큼 CFTC의 힘이 더 세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SEC보다 CFTC가. 그렇다면 당연히 코인 시장은 대부분의 증권이 아니고 상품성 부분이 연결된다. 증권이 아니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규정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니플 코인은 날개를 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해드렸던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SEC가 최근에 어떠한 부분을 보입니까? 자, 보시죠. STX 개발사 히로의 조사를 중단했다. 또한 팍소스의 조사도 중단하면서 어떻습니까? BUSD의 비증권으로 판단했다. 앞전에 이더리움은 이미
조사를 중단했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증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 건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바이낸스 건 어떻습니까? 바이낸스는 해당되는 부분에 기각하는 부분이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2차 판매 그리고 판매권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SEC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바이낸스 나머지는 다 소송할 수 있는데 판매권은 기각을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기각 처리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니플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신다면 SEC가 뭐 비공개 회의를 언제 하든 25일 날 하든 언제 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점은 SEC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리플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XRP, 리플은 증권이 아니야. 미국 SEC와의 합의는 조만간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리플 코인 다시 반등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했을 때 왜 떨어졌습니까? 물론 SEC의 힘이 강하게 흘러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근데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도 당연히 시장을 전체적으로 눌렀죠.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당연히 시장을 또 눌렀죠. 이런 모든 부분들, 대외적인 모든 부분들이 전체 코인 시장을 압박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하방 압박을 가져왔지만 어떻습니까? 확실한 반등 구간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여기 700원 넘어섰을 때, 750원 넘어섰을 때, 800원 넘어섰을 때 어떠했습니까? 아, 600원대 매수했어야 될 걸. 700원대 매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 남으셨죠. 제가 이런 후회 남으실까봐 떨어질 때마다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왜? 지금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벤트 압박 부분이 나와 있는 거라서 니플을 밑으로 내려는 겁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근데 반등하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또 후회하시죠. 물론 후회를 안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분들은 후회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반등력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2024년도 대통령 선거가 안 합니까? 대통령 선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트럼프는 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다음 부분도 설명 한번 더 해드릴 거니까 오늘 이 모든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왜 우리가 니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제 넣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조금 더 이해가 볼게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운트 곡스, 뭐 독일 정부 물량, SEC 모든 부분들이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져왔지만 어때요? 확실한 반등 구간을 가져와서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90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하방 압박 750원까지 내려왔다가 또 다시 800원 근처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변동성은 엄청나게 나오죠.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락하면서부터 비중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바닥 구간이라 하더라도 100% 몽땅 들어가는 거는 절대 위험하니까 20에서 30%의 비중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비트코인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 2024 이건 컨퍼런스입니다. 컨퍼런스에서 수만 명의 운집판을 예상하고 있고 트럼프는 연설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7월 19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컨퍼런스는 언제 열립니까? 27일 날 열립니다. 27일 날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확실하게 이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자 시장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트럼프의 공약들과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너무나 좋겠죠. 비트코인 자체가 64K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트럼프의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낮은 금리와 낮은 세금으로 미국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겠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시장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물론 코인에 반대를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트럼프가 밀어준다? 이전에 트럼프 재임 시절 때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코인을 밀겠다. 코인 상승력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미 수많은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은 이미 그렇게 점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 코인도 마찬가지죠. 니플이 왜 트럼프한테
선거 후원을 했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플코인 소송 악재 해소 기대감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정세가 800원을 이탈하게 만들었다. 800원 이탈하게 만들었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개인 투자분들 신규로 진입하셨거나 이번에 추가 매수를 했거나 그러셨던 분들 또 한 번 내려가니까 다시 한번 실망하실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실망하시는 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코인 이전에 이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전에 블록딜이 발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블록딜이 뭡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난 6월 7일 날 나왔던 뉴스였죠. 리플 7,800만 달러 상당의 리플이 매도가 되었다. 가격 하락 가능성 당연히 높아지죠. 근데 7,800만 달러입니다. 엄청난 대량으로 매도가 일어났는데 대량 매매가 나올 때는 무엇이 나타난다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블록딜이에요. 자, 블록딜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지난 6월 7일 날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보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보시죠. 이 날짜가 바로 6월 7일입니다. 자, 6월 7일 날 어때요? 하방 압박 엄청 갖고 왔다가 다시 끄집어 올렸습니다. 리플코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블록 딜이라는 거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단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단가로 딜을 했습니다. 7,800만 달러가 매도가 되었는데 이 매도자 당연히 리플이고 매수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개인일 수 있을까요? 절대 개인일 수가 없죠. 고래가 블록 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700원 밑에 디스카운트 된 가격이니까 좀 더 낮은 가격이겠죠. 근데 추가로 더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고래가 바보도 아니고 이때 블록 딜을 했는데 엄청난 자금을 사들였는데 더 내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수하죠.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매수할 때 반등력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상승과 하락을 이때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반등하죠. 자, 반등했는데 900원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잠깐 조정 나왔어. 여기서 매도할까요? 이 고래가 이거 먹으려고 매수 들어왔습니까? 블록딜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블록딜이라는 거는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거래도 코인 거래도 많이 해보셨으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대량으로 매도가 일어났다는 건 매수자를 찾을 수밖에 없고 매수자를 찾았는데 그게 개인이지 않다. 그러면 고래가 된다.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전에 기업과 기관, 이 고래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비트코인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지난 7월 5일부터 엄청 떨어졌죠. 근데 그 이후부터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량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났죠. 왜 늘어났을까요? 당연히 저가니까. 확실한 저가를 놓치지 않는 고래들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말 그대로 하방 압박 받고 550원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고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고래는 그러면 계속 매지만 하는가? 그렇지가 않죠. 고래도 매도합니다.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전거래입니다. 매도 주문을 걸어놔요. 못 올라가게 막고 나오는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다시 재매수합니다. 이거 뭐라고 하죠? 자전거래.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은 어때요? 못 올라가니까 던져지고 던져지니까 또 던져지고 그 물량들을 다 받고 있다. 고래들은 이렇게 자전거래와 블록딜을 통해서 비중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게 떨어지면 매도, 올라가면 매수. 이런 매매만 진행하다 보면 절대 수익 구간 못 봅니다.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확실하게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왜 올라왔는지를 그리고 어떠한 모멘텀이 남아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전체 시장을 보면서 이 부분을 분석하시면 확실한 이 시점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드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입니다. 새벽 시간이고요.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또 한번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끄집어 올릴 때 또 막 무리하게 매수하신 분이 있어요. 비중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매입 단가가 얼마인지, 또한 투자의 가용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모든 분들이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매매의 단가, 비중 관리 또한 수익은 어디에서 창출할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관을 어떻게 하면 같이 만들 수 있는지 함께 하시면 가장 큰 힘이 발생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수익관을 함께 만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감사합니다.